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이제 파월의장 연설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는 그래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연설에서 또 한 번의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올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은 이에 따라서 또 오후장에 점차 더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단은 그래도 제한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주식구조대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새롭게 모시게 된 전문가님이시죠. 이시우 전문가님이 준비 중이신데요. 우리 이시우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소통을 좀 더 이어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 이렇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함께해 주실 우리 전문가님 만나 뵈야겠죠. JDI의 이시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시우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생각해 보면요. 미증시와는 또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양대 시장이 그래도 오후장 갈수록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런 상승 흐름이 또 지속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오늘 마감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뉴욕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일 국내 증시가 그만큼 하락한 만큼 다시 반등하는 흐름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지수 저항대에 위치한 만큼 조금 만약에 다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 관점, 또 이제 저항대에 부딪힌다고 하면 다시금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좀 확실한 저항대 돌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차트와 함께 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땠을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시면 코스피 2,500선을 돌파를 못하면서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근접한 위치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400선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2,400선에서 지지를 받고 2,500선을 확실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추세 반등장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전 전고점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이제 거래량이 나와주고 거래 대금이 활발해져야 한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항대는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750선을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미 큰 상승,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었고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에 못 미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승률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같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승을 나왔지만 오늘의 상승 가장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에코프로 등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SDI라던가 LG화학 등 결론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네, 상승이 나왔고 결론 2차 전지는 네, 전기차 관련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이 더 이제 컸는데 보시게 되시면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이제 미국의 투자사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승을 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 당연히 상승이 나왔지만 폐배터리 관련주가 상승이 나온 이유는 국내에서도 결론은 배터리를 계속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자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뉴스와 함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뭐 SM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인수 관련된 이슈로다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상승세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그 증시 같은 경우는 혹시나 추가 조정이 나오면 매수 타점으로다가 이제 코스피 2400 지지받는지 보고 진행을 하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올 경우 750선 지지 확인하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마감장 분위기 짚어주셨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대형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양대 시장 모두 확실하게 이 저항대를 돌파해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어떤 투자 전략들이 필요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QR코드에 휴대전화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시장 공부, 종목 공부들 자세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요즘 우리 시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 급등을 앞두고 있는 테마는 또 어떤 게 있을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급등을 앞두고 있는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상승세를 보였던 폐배터리 관련주 당연히 찾아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흐름 좋았던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AI 관련주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만 그 다음 상승이 나올 테마를 찾아야지 저점에서 매수 가능한 기회가 더 이제 있다 보니까요. 추가적으로 저랑 함께 어떤 테마가 다음번 테마가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토큰 증권 STO 발행 관련돼서 이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STO가 뭐냐라고 하면은 조각 투자. 그러니까 쉽게 미술품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등을 갖다가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코인이라든가 이것과 같은 개념 암호화폐를 갖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조각으로 나눠서 투자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증권사만 발행이 가능하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규율이 국회에서 입법 예정이 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증권사에만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났고요. 그다음에 미술품 관련 회사는 물론이고 증권사 역시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술품, 부동산 그리고 음악 등 이제 저작권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쪼개서 분산 투자할 수가 있고 미술품이 보통 이제 뭐 저렴한 것은 몇백만 원에서
그다음에 많게는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고 억 단위도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만의 자금으로는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처럼 뭐 한 가지를 갖다가 여러 등분해서 쪼개서 나눠서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현실 자산을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판매를 하고 서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갖다가 토큰 증권이라고 하고요. 예탁결제원에서 발행과 총량 관리를 한다. 중요한 점이 총량 관리죠. 이제 코인 역시도 무분별하게 발행을 하다 보니까 총량 없이 서로 그냥 발행하고 그걸 갖다 팔고 거래하는 최근에 뭐 루나 사태라던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예탁결제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점이고요. 코인의 불안정성을 없애고 제도권에서 관리를 하면서 증권으로다가 상향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디지털 자산과 그다음에 증권을 발행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발행을 하면서 이 사이에서 제도권에서 토큰 증권을 갖다가 증권사에서 발행을 하면서 운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해당 관련주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 관련주들로는 당연하게 증권사에서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증권사, 특히나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서 회원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 증시 하락과 함께 이제 해당 증권사의 주가 역시도 하락 추세를 이어갔었습니다. 이어갔다가 최근에 바닥권을 다진 다음에 쌍바닥을 보이다가 최근에 반등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증권 관련주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물론 바로 이제 뭐 매수 타점이라든가 지켜볼 수 있겠지만 조금은 더 어디까지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증권 관련주 말고도 K옥션 역시도 관련주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그 다음에 미술품 관련주죠. 그러면은 K옥션 같은 경우는 미술품 경매 관련주입니다. 해당 종목 말고도 뭐 서울옥션 역시도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포함이 되는데 근데 서울 옥션 말고 K옥션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위치가 좋지 않을까 해서 관련주로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무상증자, 1대 다수의 무상증자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거든요. 추세가 1년 이상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미술품 관련주, 그 다음에 토큰 증권 관련주로다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소폭 거래량 거래대금 포함해서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보시게 되시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조정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은 한 6,000원 근처에서 다시 좀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관련주로는, 히든 종목이 바로 나왔네요. 미래에셋증권 역시도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키움증권과 같이 증권 관련주인데, 키움증권은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과 예전에 대우증권이 이제 합산을 하면서 좀 오래된 업력이 있는 증권사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존 회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역시나 미래에셋증권, 그다음 대우증권, 뭐 신한증권, KB증권 일단은 큰 단 5개 업체에서 해당 토큰 증권을 갖다 발행을 갖다가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추세 하락이 이어지다가 최근에 반등 흐름으로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지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런 토큰 증권 말고도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면은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이 토큰증권 관련주로다가 하나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인데 그러면은 앞에 키움증권이라던가 미래에셋증권 같이 대형 증권사냐? 아닙니다. 중소형 증권사고 시가총액이 3천억 근처인 종목이다. 앞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움직임이 조금은 더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만 간단하게 보더라도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나오다가 이제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칠 단계에 있죠. 지금 다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한 증권사이면서 매집이 앞에 이제 뒷 차트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요. 이건 주봉이거든요. 주봉상의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저점을 다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다가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가 거의 이제 절반 정도 가까이까지 빠져 있는 상황. 여기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 요 앞에서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제가 이제 표기는 해드리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확실하게 단단한 매집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종목이다 보니까 금액이라던가 이런 거는 표기를 안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집 자체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 구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눌림목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여기에서 어디 위치에서 지지받는지 등을 보고서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이미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매각이 한번 됐었습니다. 매각이 한번 되고 나서 최근에 매각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결정이 된 건 없지만 항상 주가는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재료, 호재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집도 완료가 된 해당 종목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 STO 허용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사실 관련주들이 빠르게 시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이런 테마 가운데에서 히든 종목 짚어주셨는데 이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색 입장하시면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들도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중에만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급등을 앞두고 있는 테마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이 테마를 들고 와 주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테마들이 사실 중국에서 품귀 현상 이야기 나오면서 시세를 보였지만 최근에 이 실내 마스크 해제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왔었거든요. 이 테마 들고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앞에서 이미 중국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감기약 자체는 국내에서 긴급 생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는 변비약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의약품 품귀 현상 자체는 그 외국에서 특히나 저희 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 의약품 원료를 수입을 하는 중국이 코로나 국경 봉쇄로 인해서 원료가 수급 차질을 빚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요. 가장 먼저 이제 감기약과 해열제 등이
풍기 현상을 빚었고 그다음에 멀미약이라든가 변비약 등 이제 70개 이상의 의약품이 풍기 현상을 빚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약품 풍기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봉쇄 해제는 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시중에 약국에서 물량이 없는 만큼 그걸 갖다 다 공급하기 전까지는 조금 풍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환자들 고통과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감기약을 생산해라, 변비약을 생산해라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감기가 심해질 경우는 발열로 인해서 위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변비로 인해서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기는 좀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의약품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먼저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의약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업종 자체는 이 앞에 보시면은 날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1월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 말부터 해서 이미 주가는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다음에 추세 하락으로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상승, 반등으로다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2년 이상의 긴 조정을 거친 의약품, 또 바이오주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위치이다. 앞에서 이미 의약품, 특히나 감기약, 해열제 관련주들은 이미 한번 수급과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약품들의 특징은 보통은 상승이 나오면은 옆에 있는 제약이라고 써 있는 혹은 바이오라고 써 있는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하는 대세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지금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라서 이렇게 제약 관련주들 들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볼 종목 조화제약입니다. 조화제약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을 하냐면은 이제 변비약 관련주로다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대북 관련주로도 간혹가다 상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에 이제 그 의약품을 갖다가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로도 이슈가 나오는데 역시 아까 업종 차트 보실 때와 마찬가지로 긴 하락 추세 이어지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진 이후에 추세를 갖다가 소폭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시면 긴 꼬리들이 계속해서 보이죠? 이거는 어느 정도 저항대를 갖다가 부딪혔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서 긴 2년 동안 여기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요 앞에서 이제 매수해가지고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 물량 자체가 여기에서 조금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쏟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혹은 이런 장대 음봉을 갖다가 보이고는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상승 추세 초입 단계에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결론은 고점을 갖다가 다시 돌파하고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냐가 관건인데 역시나 한번 관심 종목으로 놓고 살펴보셔야 할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제약 같은 경우도 제약주가 다 똑같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감기 그다음에 발열 관련주로다가 상승이 앞에서 이미 한 번은 나왔었습니다. 그럼 왜 나왔냐? 물론 이제 감기약 관련주이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중국에서 저희 나라가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원료를 갖다가 제조를 하는 거잖아요. 의약품을. 근데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은 아니죠. 몇 개 안 되는 이제 원료를 직접적으로 국내에서 수급할 수 있는 제약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정 이후에 앞에서 이제 중국
풍기 현상, 그다음 국내에서도 감기약과 발열제 관련 풍기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관련주로다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다시 상승 이후에 거의 상승 초입 부분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돌파가 나오는지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500원까지 잘 지지받고 여기에서 크게 이탈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빠른 반등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추세가 이탈로 나온다고 하면은 매수 타점을 조금은 미뤄서 보셔야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특히나 마취제 관련해서는 저희 나라에서 가장 이제 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제약회사다 보니까요. 뭐 재무라던가 혹은 뭐 이런 성장성, 그다음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제일약품이 있는데요. 제일약품 역시도 감기약 관련주 마찬가지로 추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제약바이오주들 흐름이 말씀드린 대로 상승이 나오면 다 같이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면 이번처럼 긴 한 2년 이상의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락을 싫어하시는 분들 제약바이오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위치에서 잡느냐가 결론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앞에 세 종목 조화제약, 하나제약, 제일약품 이런 조금 중소형 제약주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립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시가총액 자체도 워낙 큰 종목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같이 이제 같은 계열사의 종목들 역시도 시가총액이 조 단위를 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추세 자체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점에서만 잘 잡으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관심주로 놓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히든 종목 앞서 저희 아나운서님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제약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품귀 현상으로 인한 수혜가 지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히든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앞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토큰 관련주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AI 관련주,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 등 4차 산업들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황사 관련주입니다. 왜 갑자기 황사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원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급등 이후에 다시 좀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워낙 낮아서 다시 공장이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공장 활성화가 됐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에서 다시금 봉쇄도 해제하고 공장 자체도 활성화를 하면서 저희 나라가 이제 황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황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봄철에 특히나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이제 시베리아 기온이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 바람이 크게 불진 않습니다. 그래서 봄철이 이제 황사라던가 미세먼지가 좀 심해지는데 아실진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미 이제 황사 자체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나쁨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상청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미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아직까지 황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세먼지 자체는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완화로 봉쇄 완화, 공장이 재가동되는 이 시점에 다시금 한번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가
지금 전체 이제 해제가 거의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세먼지나 혹은 황사로 인해서 마스크를 다시 쓰셔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계절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황사가 가장 심하고요. 그다음에 관련주들 역시도 추세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미세먼지 관련주 어떤 게 있느냐라고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대형주로다가 LG전자를 갖다 먼저 말씀을 드렸죠. 뭐 아시겠지만 공기청정기 혹은 요새는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데도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도 물론 그러면은 관련주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주력 사업이 일단 핸드폰과 반도체 이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백색 가전 쪽으로는 LG전자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보다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백색 가전에서 이제 워낙 이제 삼성전자에 앞서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이제 최근에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지금은 다시 반등 추세로 눈에 띄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전고점 혹은 매물대를 갖다가 확실하게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지금 현재 10만 원.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이보다는 훨씬 더 상승이 가능한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이제 시장 전체가 상승을 보였잖아요. 상승을 한 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은 내일 조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 판단하고 전고점 돌파하면 그때 매수 타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 만큼 이제 뭐 단기적으로다가 보기는 어렵고요. 스윙이라던가 좀 중장기적 주력주로다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싶습니다. 위니아 역시도 똑같습니다. LG전자와 마찬가지로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뭐 필터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이 종목 말고도 위니아는 뭐 공기청정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코웨이 같이 필터 업체 그다음에 마스크 업체 등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미세먼지 관련주로다가 엮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000원 저항대 돌파하는지 여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직은 보면은 상승할 때마다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대에 걸쳐 있다라고 아직 돌파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 앞에서 강한 상한가를 보이면서 상한가를 간 종목과 못 간 종목은 그만큼 좀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상승의 강도라던가 이런 게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한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금 재차 반등 흐름으로 보여줬고 그다음에 저항대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 아직은 미흡해서 거래량이라던가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실한 돌파는 못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만큼 관심 종목으로 놓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필터라던가 말씀드린 대로 필터라던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황사 그다음에 황사 미세먼지 관련주로 실제로는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워낙 급락을 하고 역시 해당 종목은 워낙 많이 급등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세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관심을 좀 다소 적게 받고 소외된 종목 중에 하나로다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솔직히 이제 코로나 때는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공장이 돌아가고 중국에서 산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와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그리고 공장이 멈췄기 때문에 원유 가격도 내려갔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금 원유 자체가 워낙 저렴해지고 그다음에 세계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 뭐 솔직히 뿌옇잖아요. 최근에도 다시 뿌얘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 대장주로 크린앤사이언스가 안 움직일 수가 없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하락 추세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뭐 121선, 61선 이렇게 한 계단으로다가 상승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저항대를 갖다가 돌파하면서 자리를 잡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물론 지금 위치도 나쁘지는 않지만 손절가를 어느 정도는 잡고 가셔야겠죠. 제가 잘 그어드리는 선 잘 보시면은 힌트로다가 잡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다 갈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는 조금 매수 타점을 잡는데 조금은 더 신중하셔야 되는 위치가 아닐까. 왜냐면은 약간은 저항대에서 살짝 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은 조정받다 갈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만약에 스윙 종목으로 볼 거다라고 하면은 뭐 분할 매수로다가 진입하시면 되고요. 내가 단기적으로 볼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관련주 설명드리면요.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종이 펄프 만드는 회사인데요. 왜 관련주냐라고 하면은 앞에서 코로나 관련주로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마스크 이제 벗게 됐는데 황사와 미세먼지로 다시 쓰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역시나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크린앤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게 대장주로 엮이고 보통은 그 후발주자 로다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 급등 이후에 다시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쌍바닥권을 그린 다음에 추세를 갖다가 지금 아직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시면은 121선을 아직은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상승 이후에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게 좋지. 만약에 여기서 잘못 잡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미세먼지, 그다음에 황사 관련된 히든 종목 안내 드리기에 앞서서 아나운서분께서 입장 방법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한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테마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공부해보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난주 토요일이요? 네. 잘 모르겠네요. 지난주 토요일은 글쎄 입춘이었어요. 입춘이 지나고 이 봄꽃 개화 시기도 일주일씩 당겨진다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히든 종목을 안 보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제가 실수로 그냥 넘겨버렸는데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역시도 감기약, 항생제 관련주로다가 상승이 한번 앞에서 이미 나왔던 종목이고요. 의약품 품귀 현상 관련 당연히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내 5대에 들어가는 대형 제약사의 이제 자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동물의약품으로도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작년 말에 5건의 임상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료라든가 호재도 풍부한 상황이고요. 외국인 역시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시금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요. 네, 일단 다음 히든 종목 역시도 아나운서분께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는요, 품귀 현상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히든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색 입장하시면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요. 들어오시면 대표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도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만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제는 진짜 입춘 지나고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미세먼지라고 해주셨잖아요. 생각보다 미세먼지 관련주가 주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 번째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마스크 혹은 필터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 해결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전문 기업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이제 앞에서 이제 모기업들 특히나 전기차 이쪽으로 모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동차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모기업 관련 사업으로도 지금 확장이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1번, 2번 히든 종목들 당연히 좋은 종목으로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공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론은 세 번째 종목 정말로 괜찮은 나쁘지 않은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정말 신중하게 고른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그럼 어떤 종목이냐? 네.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그다음에 황사 등 이제 자연 이제 보호 그다음에 저탄소 배출 등 이제 나라에서도 정부 정책으로 삼을 만큼 중요한 과제인데 온실가스 배출과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관련된 솔루션을 각 기업들에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지금 매집 중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해당 종목 정말 이제 위치 자체가 지금 제가 그래서 따로 별도로 주봉을 갖다가 이렇게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위치가 상장 이후에 고점을 달성한 이래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물론 비슷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상승 위치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한 70% 정도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상승 이후에 다시금 위치를 갖다가 바닥권 근처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재료와 호재 역시도 워낙 이제 많은 종목입니다. 온실가스 당연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저탄소 배출 관련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만약 그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은 가장 큰 호재 두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은 정부 정책입니다.
네, 정부 정책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삼성 관련주로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는 정부 정책 관련주거든요. 해당 종목 역시도 정부 정책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에 종목들도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 혹은 스윙 종목으로 뭐 10에서 20%라도 상승이 나오겠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나머지 공부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아나운서분께서 추가적인 설명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히든 종목도 공개가 됐는데요. 국내 유일의 친환경 전문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무엇보다 전문가님께서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뽑아봤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세 번째 히든 종목, 종목명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앞전까지는 이제 대표님과 함께 급등을 앞둔 테마와 히든 종목들까지 만나봤는데요. 또 대표님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대표님이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한 종목들을 포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조금 꾸준하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수익주 혹은 이제 좀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종목을 뽑기 어렵다. 단기적인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 이제 불기둥 검색기를 갖다가 추천을 드립니다. 해당 검색기에서 검색이 된 종목들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1월 31일 날 포스코 엠텍을 비롯해서 유비케어 유비케어가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 원격 의료 관련주죠. 그다음에 로보스타 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에서도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 SBB테크 등 종목들을 발굴을 했고요. 그다음에 16.93%, 그다음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23%. 로봇 관련주들이 이날은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원격 의료 관련주도 역시나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2월 1일 날 바로 다음 날이죠. 포스코 엠텍 계속적으로 나오죠. 8.94%. 그다음에 안랩 같은 경우는 안 후보 관련주로다가 급등이 나왔고 상한가까지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마인즈랩 8.9%,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로다가 18%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시면 20% 이상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2월 3일 날 오브젠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여기 해당 당시에는 10%대 포착이 되고 그다음에 상한가 안착했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2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6일 어제 날짜에 역시도 나무기술 그다음에 상한가 종목인 하잉크 코리아를 발견했던 검색기입니다. 또 다음에 오늘 날짜죠. 오늘 유엔젤 6.8%에 검출이 돼서요. 그다음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런 검색기는 물론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단기를 좋아하잖아요. 이런 단기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검색기로다가 종목을 추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법에 대해서는 아나운서 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대표님이 포착한 종목들이 굉장한 시세를 보였는데요. 이젠 앞으로 대표님과 함께 나도 이런 종목들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888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